요즘에는 막 인스타 보면 자기가 다 전문가다 이러면서 이게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일단 멋이 없는 것 같아요. 레벨 100짜리 전문 직업을 가진 캐릭터가 있고, 근데 저는 약간 20짜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캐릭터 5개를 가지고 있는 얕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일단 재밌고, 그거의 장점은 하나가 없어졌어 AI 때문에. 나머지 4개 있으니까 이거 하나 망하면 이거 하면 되니까 편안해지는 새로운 또 방식이다. 이거 제가 하나 노하우 알려드리면 네. 빨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거 후킹한데? 법인데.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도서출판 길벗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가요? 디자인이 디자이너, 예술가, 소수의 창작자들만 알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시죠? 요즘처럼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디자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디자인 툴도 쉽게 배울 수가 있죠. 하지만 디자인 감각은요? 감각 그거는 타고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디자인 감각도 배울 수 있다. 디자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조금은 다른 관점의 디자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애호가 디자인 크리에이터 에이하십니다. 뇌과학을 좋아하시는 네, 뇌과학을 좋아합니다. 에이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에이하님을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 가져오셨다면서요? 사실 이제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그 도구가 하나 있는데 네. 이쪽에 있습니다. 와. 사실 이 보이나요? 콤보이라는 캐릭터를 쓰고 네. 사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은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얼굴을 거의 노출 안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지금 나오는 게 최초가 될 수도 아, 있고.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 발표도 이거 쓰면 된다. 이제 말을 못해요. 여기 울려가지고 땀트하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네, 이걸 쓰고 디자인 알려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29만? 네, 29만. 저 네. 인스타그램에서 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콤보이 캐릭터라고 네. 하시죠. 네. 콤보이 캐릭터인데 이런 주황 컬러, 네, 이런 동그란 이거 지금 모자에도 그려져 있는 맞아요. 이런 캐릭터들 나오면서 약간 디자인을 좀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맞습니다. 그런 계정 아마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캐릭터를 혹시 네. 이렇게 쓰고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는 사실 제가 엄청 내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안 그래 보이나요? 엄청 내향적이고 그 약간 저한테는 혹시 영화 마스크 아세요? 네네. 마스크 쓰면은 주인공 약간 소심하던 주인공이 그죠, 엄청 그죠. 이렇게 활발해지고 짐 캐리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얼굴을 내고 뭔가 콘텐츠를 만들다고 했을 때 제 얼굴 자체가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알거든요. 제가 막 이목구비가 뚜렷하거나 잘생기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뭔가 캐릭터를 써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마침 그때 그럼 근데 이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유튜버 쪽에서 막 뭐 김기란님이라던가 그쵸, 뭐 해가지고 그쵸. 막 뭐 쓰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마침 작업실 앞에 이 주차권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 구멍 뚫어서 한번 해볼까라고 했었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 뚫려 있었고 구멍 글이 그냥 그렸어요. 매직 같은 걸로. 처음에는 눈을 그럼 눈을 안 보인 채로 보이는 채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버전이 있는데 네. 한 4번째 지금 새로 만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쓰면은 뭔가 카메라에서 뭔가를 찍었을 때 약간 자신감이 좀 붙는,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차피 약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가볍더라고요. 네,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겁냐고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통풍은 안 되고 네, 땀 엄청 차고. 이거를 쓰고 하면 이제 마이크가 안 돌려서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따로 맨얼굴로 녹음을 합니다.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콤보이 캐릭터라는 귀엽고 네. 이거 뭐지? 싶은 걸로 하니까 일단은 이목이 끌리고요. 어그로 좀 끄는. 그리고 컬러도 주황색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통일을 시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색깔 그리고 이런 콘 하면은 이제 딱 에이하님이 떠오르게 된 거죠. 네, 그 브랜딩 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전략적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왜냐면은 콘이라는 게 콘을 쓰고 하는 활동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또 우리가 걸어 다니다 보면은 주차콘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주차콘을 보면 저거 콘보이다라고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심볼 선택한 것도 있어요. 너무 잘하셨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네요. 몰래 어떤 다른 계정을 파고 싶다. 근데 일단은 이 캐릭터를 쓰고 했던 내용이 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사실 디자인 전공 아니지만 네. 뭐 주변에 디자인 관련된 일을 같이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이런 원리로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였구나 뭐 이런 네. 공감도 되고 네. 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디자인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신기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도 잘 봤었는데 근데 디자인 관련된 내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디자인 전공이 아니시라고. 네, 전공은 들었어요. 아닙니다. 미대는 갔는데 네. 그게 또 시각 디자인은 아니었고 산업 디자인과라는 이제 네네. 제품 디자인하는 과 네. 갔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럼 중퇴를 하신 거예요? 네. 중퇴를 하시고 이제 스토리가 또 있으시던데. 그게 이게 또 얘기하자면 좀 긴데 네. 요약해서 하자면 제가 처음에 시작은 자전거인데 왜 자전거. 자전거냐면 원래는 미대에 갔어요. 이제 산업 디자인 갔는데 군대를 갔다가 이제 군대에서 상병 달 때쯤 이제 1년 남았을 때 1년 하고 그때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우연히 어떤 책을 봤는데 사와서 봤는데 그게 이제 유혹하는 자전거라고 자전거 수집하는 사람이 자기 자전거를 몇백 대를 이제 창고에 있는 거 사진을 네, 찍어서 컬렉션 해놓은 네. 그런 북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자전거 데칼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데칼이랑 그 프레임 모양이랑 이런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 이거 하나 좀 갖고 싶다 약간 이런 그때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를 갔을 때는 그냥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미술이 소질이 있어서 막 대회 나가고 네네. 그 이현 작가님처럼 글 막 엄청 잘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냥 한 고 이때쯤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아예 수능도 공부도 한 번 아예 안 하다가 뭐라도 좀 해야겠는데 해가지고 컴퓨터 학원을 갈까 미술학원을 갈까 하다가 미술학원을 먼저 갔는데 그림 그리는 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입시를 하게 됐고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래서 뭐가 어렸을 때부터 난 디자이너가 되겠다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냥 해본 것뿐인데 갔다가 어쨌든 군대에서 그 자전거 책을 사와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역하면은 이제 자전거 한 대 사야겠다 해가지고 군대 월급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그때가 이제 이거 얘기하면 이제 아마 나이가 유치가 될 텐데 한 10만 원 정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전역했을 때 120만 원짜리 네, 자전거를 네.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 하면은 이제 그냥 신문 이것도 옛날에는 신문 구독하면 자전거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었다가 네.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그쵸, 있어 그쵸.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모아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또 100만 원 또 그렇게 비싼 자전거 그쵸.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 동호회 나가서 이제 한번 타봤어요. 자전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게 사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 디자인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전거를 이제 미친 듯이 타기 시작했죠. 전역하고 나서. 근데 그거랑 굳이 학교를 중퇴할 이유가 있었나요? 중퇴라기보다는 휴학을 한 거죠. 그 무기한 휴학을 하고 전역하고 나서 학교를 돌아가는데 반학기 하고 자전거가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휴학을 한 다음에 자전거만 엄청나게 탄 거예요. 자전거에 그냥 미쳐있는 삶을. 맞아요. 그때부터 자전거 미친 라이프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서 일단 먼저 일을 하다가 자전거 정비소에서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먼저 갔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해외도 한번 가볼까 했는데 저는 해외 혼자 여행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자전거를 가지고 또 갔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는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진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자전거로? 한 14개의 국가 정도 되는데 와. 뭐 따지면 일본부터 해가지고 대만, 중국, 뭐 유럽 한 바퀴 다 돌았고 뭐 발리나 막 이런 데까지 다 갔는데 한
4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4년 정도 네. 계속 자전거만 타러 다녀. 와. 그러니까 그렇게 놀다 보니까 그냥 제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퇴가 아니라 자동 제적이 된 거예요. 진짜 너무 오래 휴학을 하고 네, 안 맞아요. 돌아가서. 아무튼 그래서 자전거로 할 수 있는 거를 웬만한 걸 다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자전거를 타는 것부터 해서 자전거를 그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또 타다 보니까 뚜르 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더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 그래서 그게 거기 나오는 팀 자전거가 있는데 약간 F1 같은 거예요. 네, F1도 네. 보면 자동차들 팀별로 있고 네. 스폰서들 이렇게 다 붙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게 데칼이 바뀌어요. 그 선수들이 차는 자전거가 한 대에 한 1,000만 원에서 막 1,500만 원 그때 했는데 그때 휴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너무 갖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를 일러스트레이터를 학교에서 진짜 배우긴 배웠으니까 네, 1학년 네, 때 네. 그래서 그걸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전거를.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포르쉐 같은 거 벽에다가 막 붙여놓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 것처럼 그 사고 싶은 자전거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벽에다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가질 순 없지만 내가 가질 수 그려서 없으니까. 내 꿈의 자전거를. 맞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막 일러스트 막 배우기 시작했고 뚜르 드 프랑스가 22개 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전거도 다르고 데칼도 다르고 해서 22개의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씩 다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해에 뚜르 드 프랑스 포스터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냥 아무도 인증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취미로 혼자서 그냥 그려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그때 안 그래도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전거 블로그. 네. 그래서 거기에 올렸는데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1,000만 원이니까 비싸니까 못 사니까 나도 포스터라도 가져서 포스터라도. 만족할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글 폼 해가지고 막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 포스터를 팔아서 그 갖고 싶었던 자전거를 샀어요. 와. 그래가지고 꿈을 이뤘네요, 진짜. 근데 이게 자전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이 자전거의 재밌는 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이제 오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거 막 전파하는 거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말로 해서 설득이 되나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이걸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한 번에 이해하기 네. 쉽게 하고 그때 그래서 자전거 용어나 뭐 대회에서 나오는 코스나 이런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자전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진짜. 회사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원래 자전거 여행 가려고 워킹홀리데이 알아보다가 비행기 값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단 네, 가려면. 네, 네. 그래서 누가 저기서 뭐 채용한대 하고 그럼 비행기 값이라도 벌어야겠다 하고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회사였어요. 진짜요? 자이언트라는 회사였거든요. 어쨌든 했는데 덜컥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거기가 막 4년제 그거 졸업장도 있어야 네, 되고 네, 네. 영어 면접도 네, 보고 막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4년제 졸업장도 없고 영어도 아예 못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가서 진짜 제가 면접 볼 때 I love bicycle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합격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 전에 자전거 그려가지고 포스터를 네, 팔았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보여줘서 아마 합격을 그쵸. 시켜주지 않았나?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마케팅이랑 디자인 했었고 그 원래는 비행기 값만 벌려고 하다가 워킹홀리데이 가서 버는 돈보다 여기서 받는 돈이 더 훨씬 많네? 해가지고 그러면은 돈을 차라리 좀 더 모아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한 2천만 원 정도 한 2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한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1,000만 원은 학자연대출 갚고 졸업도 안 한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네. 프랑스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프랑스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자가 있으면 1년 동안 유럽 여행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그거 받아놓고 네. 그때부터 1년 동안 이제 또 유럽 돌기 시작한 거죠. 너무 멋있다. 네, 그렇게 시작이 자전거에 됐습니다. 대한 사랑 때문에 네. 그림도 다시 그리게 되고 네. 뭔가 디자인도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는 다 놀았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통장 잔고가 이제 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일단 돌아가서 돈을 다시 모아야겠다 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 회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딜 갈까 하다가
지원을 2군데 했는데 2군데 다 된 거예요. 근데 한 군데는 비슷한 또 엄청 큰 자전거 또 브랜드, 자전거. 네. 지금 타고 계시는 브롬톤을 아 진짜요? 수입하는 수입사 브롬톤. 거기도 되고 그다음에 매거진에 또 됐어요. 자전거 아. 매거진. 그때 자전거 잡지에서 네네네. 했는데 수입사는 돈을 많이 주는데 어쨌든 같은 일 똑같은 거를 그쵸, 계속 그쵸. 해야 되고 매거진은 돈은 적은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디자인도 거기서 더 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에디터로 이제 또 글쓰기도 배우고 아 진짜 다 해야 돼. 책 만드는 거 이제 책 편집 디자인 인디자인까지 하고 다 하고 에? 뭐 인쇄할 때 감리 다 보고 하고 해가지고 엄청 많은 걸 오. 배웠죠 이제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청량리에 있는데 청량리에 그 회사 근처에 이제 카페가 있었어요. 조그만 카페인데 사장님 혼자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단골 손님으로 가다가 제가 이제 친해졌어요 사장님이랑. 왜냐면 동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졌다가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자기 주말에 이제 여행 간다고 카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카톡으로 레시피를 저한테 다 주고 나서 진짜 말도 안 돼. 가는 거예요. 그냥 나 커피 만들어 본 적 없는데 그때 그 어차피 머신이 아니라 그걸 콜드브루로 해가지고 그냥 타주면 된다 괜찮다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그걸 했는데 재밌네 하는 거여서 주말 알바를 또 거기서 카페를 진짜? 시작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5일은 회사 가고 그다음 하루는 카페에 가서 일하고 해가지고 하다가 이 카페 그게 되게 빈티지한 옛날 건물에다가 이제 한 건데 뭔가 좀 키워보고 싶네. 약간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나 디자인도 배우고 책도 내봤고 뭐 사진도 찍어봤고 하니까 이걸 여기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브랜딩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남의 카페를. 아니 뭐 합의하에 내가 이거 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했는데 네. 그게 잘 된 거여서 지금은 2호점도 있고 진짜요? 이제 직원도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때 마지막까지 같이 했을 때 한 14명 정도까지 이제 엄청 커지고 해서 2호점은 제가 인테리어부터 완전 싹 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그냥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배웠죠. 브랜딩이랑. 그럼 그게 여행을 했다가 이제 돈이 떨어져서 한국에 왔다가 그렇게 하게 네,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시기에 뭔가 탁 이게 들어와요. 계속 이제 그게 이거 할 필요해서. 때쯤 필요할 때쯤 이게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운으로 좀 이렇게 이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들은 약간 계획하잖아요. 나는 뭐가 되겠어. 그쵸, 그쵸. 뭔가를 이루겠어 해서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재밌어 보이네 이렇게 하고 이거 재밌어 보이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흐름대로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그냥 따라가다 보니 그냥 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행을 4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네. 여행을 하면서 디자인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떤 게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나요? 네네. 저기 산티아고도 가셨잖아요. 네, 산티아고도 그 가고. 가면은 일단 건축 양식도 다 다르고 그쵸, 색도 그쵸. 다르고 거기 뭐 미술관에 가면은 각 나라별로 다 미술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디자인과 선배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일단 뭐 많이 봐라. 전시 미술관 가서 뭐 봐라. 이런데 공모전 내봐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는 게 전 세계로 가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 제가 핸드폰으로 같이 동호회 타던 형들 이제 막 찍어주고 하다가 사진으로 남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도 사진을 계속 찍기 시작했죠. 근데 다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처음에는 뭐 카메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찍다가 보니까 점점점 이제 그냥 늘어난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많이 하면 노하우가 이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나더라고. 그리고 또 다양한 것도 보고 나라별로 사진을 똑같은 걸 찍었을 때 다른 색으로 보이네. 이거 왜 그런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좀 키워진 것 같고 그거 플러스 이제 나라별 다니면서 제가 자전거 샵들을 이제 다 방문을 했어요. 나라별로 유명한 자전거 샵들, 네. 자전거 카페들 이제 다 가본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카페랑 샵들을 또 일러스트로 네. 그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에 막 선물해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그림 그리면서도 또 이제 많이 키워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감각이 좀 많이 키워졌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 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내신 책도 그렇고 AI아스로 만들고 있는 콘텐츠들도 결국에는 약간 디자인의 어떤 기본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콘텐츠로? 일단은
저 지금도 지금 잘 몰라요. 이게 제가 아는 최대치일 거고, 아니, 최대치라기보다는 미대 가면은 전공 이렇게 뭐 산디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통합되는 약간 기초 이론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배우고 나왔는데 그냥 그때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너무 교수님 하는 예시나 이런 것들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쵸. 졸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하는 공부를 워낙 못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한번 내봐야겠다 해가지고 디자인 콘텐츠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근데 사실 저는 디자인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라고는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디자인은 시작일 뿐인 거고 저는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 중에 가장 제가 잘하고 첫 번째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디자인이 이제 첫 번째인 거고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 그래서 다음은 뇌과학이 될 수도 있고 카피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창작이라는 게 디자인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기획도 어쨌든 기획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시작이 이제 디자인 구구단이었던 거죠. 디자인 구구단이라고 이제 네. 책 이름도 그렇고 네. 관련해서 뭐 강의도 하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한 4년 전인가 이제 어떤 지인분이 학교를 디자인 관련된 학교인데 대안학교였어요. 거기서 너 일러스트레이터 수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근데 저는 누구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난 졸업도 안 했는데 일단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다 준비가 돼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네? 뭐 해보죠 뭐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제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2학기 정도를 이제 했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툴만 가르쳐 주기에는 어차피 툴 요즘에 유튜브 보면 다 그쵸. 나오고 하는데 뭔가 디자인 감각을 조금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실험을 이제 시작한 거죠. 요 이제 이론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애들한테 이것도 시켜보고 사진도 시켜보고 그림 그리는 것도 시켜보고 뭐도 해보고 근데 그러니까 그 학교가 약간 창업하거나 막 좀 프로젝트 네네. 해가지고 막 기획해서 하는데 어쨌든 디자인이 필요하니까 네. 그 파트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학교 과목으로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를 3년 동안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막 제가 뇌과학에 갑자기 또 꽂혀가지고 뇌과학을 막 공부하면서 뇌과학의 이 이론을 이 디자인을 합쳐서 어떻게 가르쳐 봐야겠다 하는 거를 하나씩 시도를 해본 거예요. 3년 동안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잘하네. 그래서 또 재밌는 것도 애들이 성장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론들을 모아가지고 프레임이 짜진 거예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구구단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이름을 그러면 디자인 구구단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네.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무조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구구단 무조건 배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구구단 배워놓으면 일상생활에서 엄청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디자인도 저는 뭐 디자이너가 되지 않아도 디자인을 배워놓으면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자이너가 엄청 유리한 시대거든요. 사실. 그래서 디자인 배워두면 쓸 수 있는 게 엄청 많겠다라고 해서 누구나 배우게 해야겠다 해서 디자인 구구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우리가 어릴 때 배우듯이 네. 꼭 디자이너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기처럼 알고 있으면 좋은 맞아요. 일상생활의 도구처럼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군요. 네. 뭐 또 더 얘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9개로 또 이게 파트를 나눈 것도 네네네. 이제 뇌과학적으로 제가 다 계산을 그런 해가지고 거예요?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도 그런 궁금해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러의 법칙이라고 네. 그 사람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게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최대치가 이제 9개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구구단에다가 15가지 이론을 넣었으면 이게 기억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게 뭐 검증된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전문가 아니고 그냥 상상해가지고 다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리학이나 뇌과학 쪽에 뭔가 인지심리학 이쪽을 공부해서 이거를 책 만들 때 네이밍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뭐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네이밍도 뭔가 그냥 디자인 전공 서적, 디자인의 정석 약간 일단 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디자인 구구단이라고 하면은 일단 유니크하고 그쵸.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겠다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구구단이라고 지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 그 릴스로도 계속 이제 짧게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 책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좀 사람들 관심 많이 받았던 콘텐츠 약간 좀 이거 좀 호응점 있었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엄청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채도 대비. 이 아마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지금 풀샷으로 봤을 네, 때 네. 시선이 사람들이 네. 1번으로 어딜 보냐 하면은 여기로 와요. 그죠. 왜냐하면 주황색이 채도가 높기 때문에. 오. 근데 이게 디자인 전공이나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왜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냥 그 당연한 내장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음. 이거를 알고 보니까 디자인을 안 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데가 잘 없던 거죠. 그리고 디자인 강의들이 많긴 많아요. 뭐 디자인 이론들도 이런 것들 가르쳐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강의지 그쵸. 일반인들을 위한 맞아요. 취미 디자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사람들이 제 콘텐츠를 좋아해 주지 않나 그런 콘텐츠. 진짜 간단한 거.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냐면 폰 레스토프 효과라고 뭐. 이제 그거는 네. 좀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내가 거기 심리학 인지 심리학 쪽에 있는 건데 여러 개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까만색 점이 9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빨간색이에요. 그럼 당연히 빨간색으로 시선이 가잖아요. 그쵸. 그 다른 것 쪽으로 시선이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학 인지 심리학에 있는 그 이론이거든요. 이것도 조회수가 그게 273만 조회수 정도 돼요. 대박이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채도가 뭔지, 명도가 뭔지, 색상이 뭔지 이게 사실 미술 시간에 배우긴 하거든요. 그쵸. 보통 오래되면 기억이 안 나요. 나니까. 근데 얼핏 아는 것 같은데 약간 정확히는 잘 모르는 그쵸. 그걸 이제 약간 긁어주니까 사람들이 아 맞다, 아 이게 이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진 안에서 주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인지는 몰라. 그게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색을 먼저 보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이런 걸 먼저 보잖아요. 근데 사실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구분하는 것보다 이게 어두운 색이나 밝은 색의 그 대비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게 더 힘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명도로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게 명도라고 하는데 이 밝기 차이를 안 보고 색 차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 차이보다는 밝기 차이를 두면 훨씬 더 잘 보인다.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그 별거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제가 디자인 전문가 막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단순한 것 같죠. 근데 맞아요. 이제 보면은 오 이러면서 이렇게 그죠. 할 수 있는. 근데 또 이게 보면 이해는 돼요. 그쵸. 근데 내가 또 찍으면 안 돼요. 아, 그치. 그래서 연습이 어쨌든 필요하긴 해요. 이거를 이제 강의로 했을 때 네. 미리 좀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그 디자인 구구단이라고 하고 원래는 책이 나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네. 이제 기수제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1기부터 2기, 3기, 4기 할 때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하면서 더 이제 계속 디벨롭을 시킨 거죠. 근데 그거는 디자인 전공생이 아니고 거의 다 디자이너가 일반인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 보통 들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잘 모르고 받았는데 초반에는 제가 막 이게 실시간 강의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듣는지 몰랐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똑같은 거를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냥 아예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고 취미로 좀 배워보고 싶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디 로펌 변호사로 이제 일하시는데 나 변호사가 싫다 디자인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로펌을 그만두시고 디자인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대표님들도 많았어요. 조그만 브랜드 하시는 그쵸, 대표님들 그쵸. 그 다음에 마케터 분들 기획자분들 왜냐면 디자이너랑 보통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예 지식이 없으니까 그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서로 디자이너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건데 모르니까 납득시키기가 이제 힘든 거고 기획자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이게 별론데 뭐가 별론지는 하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그쵸.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별론데 네. 왜 별론지를 말을 맞아요. 못 하겠네.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브랜드 만드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할 것 같은 게 이제 네. 다 그런 분들 직접 다 하셔야 되잖아요. 뭐 맞아요. 카드뉴스 직접 만들고 영상 뭐 직접 만들고 이러신 맞아요, 분들 맞아요. 많을 텐데. 요즘사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도 직접 다 하고 그래서 있죠. 디자인한 분들이 유리한 게 맞아요. 디자인하면은 일단 생각한 거를 바로바로 표현할 맞아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은 외주를 쓰든 디자이너 고용하든 해야 되잖아요.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기에는 내가 어렵죠. 소자본으로 그냥 음, 창업 좀 해보고 싶은 음. 건데 막 투자하기도 음. 좀 부담스럽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더라도 이게 내가 뭐가 좋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말을 못해. 그냥 별로다라고 하면 이게 맞아요. 설득력이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알게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대상들이 음.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음. 디자이너랑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이 음. 타겟으로 보통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잘 없어요. 그런 강의들이. 그 강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나는 디자이너까지는 아니고 싶은데 보통 이제 디자인 그래서 감각을 좀 키워볼까 하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보통 되지? 너무 어려운 약간 전문가 강의밖에 없고 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전략적으로 네. 포지셔닝을 한 건데 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 전문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근데 왜 전문가 아니라고 하세요, 계속? 진짜 전문가 아니까. 아니 대학도 중퇴하고 뭐 제가 디자인 에이전시를 다녀본 것도 아니고 뭐 큰 프로젝트를 해본 것도 아니고 디자인 어워드를 나가서 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전문가라고 일단 할 수가 있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포지셔닝을 전문가들이 일단 있고 네. 거기 막 엄청 유명한 디자인 에이전시들 그쵸, 있고 그쵸. 그분들이 가르치는 막 강의 막 프로 강의들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걸 들으러 간단 그쵸. 말이에요. 내가 거기 껴서 그 사람들 이길 수 있나 했을 때 일단 가망성이 없는 아, 거예요. 메타인지가 그쵸. 일단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나는 여기 낄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아예 알고 있는 것만큼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을 타겟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밑에 포지션을 타겟을 한 거죠, 이제 사람들을.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이 위쪽은 있는데 이 입문 쪽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내가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시작하게 되신 게 네. 디자인 민주화라고 단어를 또 쓰셨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민주화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애플 또 광인데 애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네. 창업 처음 할 때 네. 워즈니악이랑 같이 컴퓨터의 권력을 전문가로부터 일반인들한테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그 옛날에 혹시 광고 중에 1984라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엄청 혁신적이게 그게 이제 막 어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 달리기 하면서 와서 망치를 던져가지고 모니터 화면을 깨버리는 약간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 게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럼 나는 디자인을 전문가들 쓰는 거에서 일반인들한테 가져오겠다라고 약간 좀 따라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 민주화라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로 이제 또 가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한자만 있을 때 그쵸. 한글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셔서 그쵸. 사람들이 그걸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엄청 많이 이제 유용하게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이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가르치는 약간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서 디자인 민주화라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민주화라는 게 솔직히 저만 쓰는 건 아니고 이미 디자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AI 특히나 기술 맞아요. 발전하면서 그냥 프롬프트 입력하면 이미지 맞아요. 다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디자인을 안 배우고 그런 걸 하면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멋지게 AI가 시키는 대로만 그쵸. 해주는 대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기획자랑 디자이너랑 일할 때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획자가 디자인을 아예 모르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AI도 기획자가 제대로 된 거를 프롬프트를 입력 안 하면 AI도 그거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모르고 시키면 그냥 다 AI가 만들어준 대로만 만드니까 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독창성이 없고. 그래서 독창성이 없고 그 원하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고 디자인을 해줘라고 하면 로고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무슨 색 로고를 썼으면 좋겠어. 그다음 배경을 무슨 색으로 썼으면 좋겠어. 이걸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피자 브랜드 로고 만들어줘.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 한단 너무 말이에요. 막연한 거지. 너무 막연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기본적인 스타일에 대한 거나 색이나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그럼 난 노란색과 파란색이 보색 대비로 되는 뭐 어느 스타일의 로고 디자인 만들어줘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디자인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사실 디자인 민주화를 막 제가 엄청난 역할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디자인 민주화에서 사람들이 좀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냥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저 너무 좋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가 네. 회사 다닐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저도 이걸 배웠을 것 같아요. 에이안님 강의 듣고 책 읽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사실 디자인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은 사실 자기 영역을 약간 침범하는 걸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디자이너들은 이제 우리의 영역인데 뭐 누구나 다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근데 막 이렇게 제가 하면은 지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제가 항상 그 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 오해하지 디자이너가 말라. 된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 그냥 시작의 첫 번째 단추인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알려줄 거예요. 다음 스텝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다 하면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라는 게 뭔가 요즘 막 브랜딩하고 창업하고 해서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돈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브랜딩을 해서 돈을 벌겠다. 디자인해서 돈을 벌겠다. 창작자가 되면 이걸 뭐 그림을 팔아서 유명해져서 돈을 벌겠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그 도파민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그냥 저는 그것도 창작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벌든 못 벌든. 그래서 제 기준에는 뭐 돈이 아니라 그냥 창작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 그거 자체가 크리에이터의 생각하는 단어의 그 정의인데 그러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가 맞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은 못하더라도 내가 뭐 혜미님이 만약에 디자인 안 배웠어도 그냥 조금 툴 같은 거 배워가지고 만들어 사람들한테 메시지 던졌어요. 근데 그쵸. 누군가는 그거를 받았어요. 그럼 그게 이제 창작자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크리에이터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자전거를 제가 사람들한테 알린 것처럼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를 좋아하는 거 알려주고 싶은 거를 알려준다. 언어로서의 디자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디자이너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디자이너가 아예 타겟 자체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디자이너들이랑 소통할 일도 많고 저희 백구 씨도 디자이너인데 이제 네. 둘이 엄청 싸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눈높이를 같이 맞춰주고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거 바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뭔가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될 때 너무 답답한데 맞아요. 그게 조금씩 그 기본기를 알 수 있으면 어떤 다른 툴을 이용해서 조금은 내가 생각한 그런 것들 가까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계속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디자인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 뭐 브랜딩 작업이나 뭐 포스터 작업이나 그 앤드류님 책 표지도 하시지 맞아요.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작업들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서 내가 근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그 포지션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네. 보통은 뭐 해볼래? 라고 일단 제안이 와요. 그런 게 왜냐하면 너무 많네요. 근데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AI님한테 모르겠는데 제안을 하고 싶게 생겼나 네, 봐. 그러니까 보통 그게 다 이어지거든요. 자전거 일러스트 했다가 그거 결과물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뭘 주는 거예요. 자꾸 로고 디자인 해보지 않을래? 근데 저는 로고 디자인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일단 받아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다음에
밤새도록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책 디자인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배우고 그다음에 표지 디자인도 해볼래? 해볼게. 뭐 약간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일들을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저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요? 왜냐면 일단은 저는 디자이너 플레이어로도 뭐 재밌긴 한데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켰을 때 이런 것도 재밌기도 하고 한데 그러면은 디자인 뭐 전문 스튜디오 이제 유명한 네네. 데들 가면 큰 프로젝트들 하잖아요. 그쵸, 대기업 그쵸.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욕심이 일단 없어요. 진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다양한 일을 해보는 걸 좋아하지 한 가지를 막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때도 제가 초급부터 중급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상급으로 못 가요 다. 대신에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 캐릭터로 치면 네. 레벨 100짜리 이제 전문 그 직업을 가진 캐릭터가 있고 근데 저는 약간 20짜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캐릭터 5개를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사진도 했다가 영상도 했다가 일러스트도 했다가 브랜딩도 했다가 뭐 다양하게 하는데 내가 뭐 전문가다라고 하면 다른 일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얕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일단 재밌고 그거의 장점은 이걸 융합시켰을 때 독창성? 나만 가지고 있는 거? 그쵸, 그게 그쵸.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로고 디자인만 한다. 그러면 로고 디자인에 대한 일만 계속 그죠. 들어올 텐데 나는 이것저것 다 해요라고 하니까 네. 뭐 사진을 찍으면서 로고를 뭐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약간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되는. 걸로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내가 직업이 하나 없어져도 마음이 안 불편해요. 그래서 5개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AI 때문에 나머지 4개 있으니까 그런 직업에 대한 일단 그게 뭐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그냥 먹고 살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딱 그 선에 있거든요. 그 그래요? 기술들이. 그래서 이거 하나 망하면 이거 하면 되니까 그 마음의 불안한 그게 조금 편안해지는 약간 새로운 그런 게 또 있어요. 방식이다. 요즘에는 막 인스타 보면은 막 자기가 다 전문가다 이러면서 네. 엄청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또 이게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일단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전문가라고 했는데 못하면 그게 더 별로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 전문가로 안 했는데 이 사람 되게 잘해. 그게 뭔가 좀 더 멋있는 일부러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기대치를 낮춰놓다. 그죠? 약간 밑밥 간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것도 있죠.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추구하시는 방향에 더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저는 강사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창작자가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만드는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도 만들고 뭐 책도 만드는 것도 해보고 영상 강의도 만들어보고 해서 뭐 패스트 캠퍼스랑 같이 해가지고 영상 강의도 만들고 이것도 안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 해본 거죠.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수업 때는 대화를 하면서 이제 표정을 보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해가 됐나 안 됐나를 볼 수가 있어요. 얼굴 표정을. 맞아.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해보고 이게 되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게 또 안 되는 거여서 그걸 하면서 또 많은 걸 또 배웠었고 그래서 작업이 보면은 엄청 다양해요. 제가 뭐 책도 만들고 하면서 영상 강의도 만들고 릴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에세이 같은 거에서 그림 같은 것도 일러스트도 그리고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거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크리에이터 전문가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크리에이터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크리에이터로 사는 게 재밌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전문가라 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약간 그 입지를 자기가 다져서 네. 뭔가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뭐 하고 싶어서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제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이지 저는 나쁘지 않는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돼가지고 그거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좋지만 제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나는 제너럴리스트로서 네, 맞아요. 저는 여러 가지 제너럴리스트가 다 재밌는. 아우르면서 네. 다 할 수 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해봤던 게 아닌 일이 들어와도 네. 두려움이 없으세요? 네, 일단 받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대단하다. 그 제가 혹시 TCI 검사라고 아세요? 네네네. 그거 했을 때 자극 그 여러 항목 있잖아요. 네네. 자극 추구형이 100 나왔어요. 진짜요? 위험 회피성이 0 나왔어요. 와, 그래서 그래서 진짜 도전형이다.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 일단 도파민 엄청 나오고 그거에 대한 위험 이런 거 잘 몰라요.
일단 시작하고 고민하는 거죠. 아, 그게 그냥 나의 기질이었다. 기질이 좀 크죠. 그래서 자전거 여행도 그렇게 오래 그냥 해볼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자전거도 디자이너로 넘어온 게 그거예요. 자전거는 이제 안 하거든요. 자전거 인포그래픽 이런 거는. 왜냐면 진짜 자전거로 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해본 거예요. 뭐 자전거 세일즈 해봤지, 마케팅 가봤지, 행사 기획해봤지, 옷도 팔아봤지, 뭐 대회 같은 것도 나가봤지. 그래서 대만에 또 막 3,200m짜리 또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전거 타러 막 오르막만 100km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다 하니까 원이 없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약간 흥미도가 좀 떨어졌다고 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이제 슬럼프가 조금 오긴 했어요. 막 자전거를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에서 사람들한테 디자인을 알려주는 거가 목표를 잡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걸 전달했을 때 그 즐거움을 사람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차의 종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디자인을 배우면 차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크리에이터가 된다던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아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은 에이아님이 지금 29만? 네, 29만. 29만 팔로워가 있고 네. 유명하니까 네. 뭐 나의 전문 분야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이 계속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제가 하나 노하우 알려드리면은 네. 빨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네. 뭐예요? 이거 후킹한데? 비법인데 이거 초반 인트로로 자기가 하는 일 앞에다가 전혀 다른 거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터를 했으니까 일러스트 작가라고 했을 때 엄청 많잖아요. 일러스트 너무 그림 많죠. 그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 자전거 앞에다 붙이면 끝이에요. 자전거 타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저는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자전거 관련된 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커요. 왜냐면 일러스트레이터 엄청 많고 자전거 타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자전거 타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없어. 그럼 나는 그 시장이 크진 않지만 엄청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뇌과학 애호가 디자인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디자인 알려주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뇌과학으로 연구해서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되기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뇌과학이랑 심리학 이런 거 배우다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다 해서 네이밍이나 이런 거 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팔로워가 없다 하면은 그 폭을 엄청 좁혀야 돼. 일단은 자기 분야에 뭐 차만 한다. 아니면은 아예 엉뚱한 거를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러니까 자전거랑 일러스트도 사실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약간 팁이라 될까. 그리고 저도 인스타 팔로워가 이게 뭐 물론 떡상이 맞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작한 지는 오래됐어요. 2014년부터 인스타그램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에 한 7년 동안 모은 게 3,00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7년 차에서 이제 자전거 그때가 이제 슬럼프 와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콤보이를 만들기 시작해서 콤보이 만드니까 1년 동안 10,000명이 됐어요. 3,000명에서 10,000명. 그래서 콤보이를 하다가 근데 이제 어그로는 끌리는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사실. 콤보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것도 브랜딩 하면서 이제 배웠던 건데 브랜딩이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디자인은 껍데기인 거고 그 안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한 20%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기초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콤보이로 디자인을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10,000명에서 20,000명, 30,000명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20만, 21만까지 그냥 훅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27만까지 또 한 달, 그러니까 콘텐츠가 보통 하나 터지면은 그쵸. 2, 3만씩 이제 올라가가지고 27만 되다가 29만이 된 거는 저번 주인가 27만이요. 책 낼 때까지만 해도 27만이었고 책 그러니까. 마지막 쓸 때까지 27만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29만이 이틀 동안 2만이 또 오른 진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떡상이 맞긴 한데 알고 보면 사실 10년 한 건데. 그러네. 그래서 저는 보관함에 있거든요. 그 중간에 시도했던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도 해보고 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저 막 강아지 키링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엄청 다양하게 그걸 많이 하다가 많이 하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 걸린 거죠.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29만 이미 팔로워 많아서 잘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운이라는 거는 계속 시도하고 있는 맞아. 사람들한테 얻어 걸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맞는 그런 것 생각을 같아요.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네. 해보지 그냥- 뭐 약간 그냥 이런 계속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천재보다. 그러니까 저는 확률을 높이는 거. 맞아요. 저는 생각이 그 운이라는 건 어쨌든 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음.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운을 잡는 건 재능의 영역이에요. 노력이랑. 아 오히려 네. 운은 다 있는데 네. 그걸 잡는 게 재능이다. 근데 운이 오는 거는 음. 그냥 꾸준함인 것 같아요. 음. 꾸준함을 하면 언젠가 운이 오잖아요. 그때 재능이랑 노력을 했던 걸로 잡는 거지. 그냥 그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다 운으로 한다? 약간 이거는 좀 제 생각과 다른.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맞아요. 그 소개말을 보니까 돈보다는 엉뚱한 일에 더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뭐 자전거 여행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시는 엉뚱한 거 일. 최근에 했던 거는 그 콤보이 프렌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네네. 한 1년 전인가 했던 건데 그게 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토이스토리 보셨어요? 토이스토리 그럼요. 보셨죠? 그래서 뭔가 내가 방문을 나가면 이 물건들이 사람 사실 살아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닐까? 그런 그런 상상하죠. 상상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사람들한테 또 재밌게 알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콤보이 프렌즈라는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얼굴 표정 요런 거 있거든요. 요런 스타일대로 이제 제가 GIF로 그려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GIF 파일을 GP라는 데를 올리면 그쵸,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그거 쓸수 검색하면 있죠. 쓸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물에다가 제가 그 표정을 20몇 가지를 이제 그렸거든요. 어. 그럼 사진을 찍고 사물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이면 이제 그게 사물이 걔가 살아있는 것처럼 눈코입이 되는 거예요. 생기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했던 물건들이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실현이 된 거죠. 그건 왜 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한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꼭 굳이 어떤 목표가 네, 있거나 그걸로 뭐 목적이 돈을 있어. 번 것도 아니고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그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라. 그래서 각자 물건에다가 이제 다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또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미지 보내드릴 테니까 띄워주세요.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그 GP에서 보면은 뷰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이틀 전인가 보고 왔는데 1230만 뷰 정도 돼요. 1230만 뷰요? 네. 미쳤다.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 쓰는 거죠 이제. 진짜. 그래서 그게 콤보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아, 콤보이. 그래서 콤보이 검색하면은 뭐 슬픈 표정, 우는 표정, 화난 표정 이게 다 있어요. 그거를 붙이는데 그냥 뭔가 재밌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컵을 딱 찍는 것보다는 컵에 표정이 들어있으면 일단 귀엽잖아요. 그쵸. 그 스토리 올릴 용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도 그림을 못 그리면 그냥 내 거를 갖다가 붙여서 써봐라. 그냥 그렇게 한 나도 거죠. 써봐야겠다. 약간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그런 게 막 네, 떠오르면 그냥 하고. 떠오르면은 그 제가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떠오르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게 생기면 이제 다 적어놨다가 그냥 다 실현을 하나씩 해봐요. 또 실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미 지금 다 실현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배운 것들을 디자인 구구단으로 냈고 그다음 콘텐츠 만들 때도 뇌과학적으로 뭐 이 이론 적용해갖고 이거 만들어보고 이 이론 적용해갖고 이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사실 뇌과학적으로 다 설계된 거다. 아 진짜 무서운데? 이미 다 설계. 세뇌가 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 구구단이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29만이라고 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매번 콘텐츠를 잘 나야 될 것 같고 근데 디자인 구구단은 그냥 디자인 민주화가 사실 저한테는 더 큰 프로젝트인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인 게 디자인 구구단이고 스티브 잡스가 낸 그 첫 번째 컴퓨터 그게 이제 이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패드까지 나오면 그런 것도 이제 만드는 게 그런 도구들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애플이
애플 자체가 창작물을 만들진 않잖아요. 창작자들을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딱 그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도. 창작자를 도와주는 제가 뭐 그런 도구. 애플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 그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좀 운영을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기업 같은 걸 만들어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직원도 써보고 했는데 문제가 그 창의력이 떨어져요. 일단은 누군가 있으면 월급을 줘야 되고 그쵸. 그런 부담감들이 그쵸. 저의 그 창의성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프로젝트도 같이 하니까 마음대로 파기도 못하고 그냥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하루에 아이디어가 10개씩 떠오르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다시 혼자로 돌아와서 일단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뭐 제가 그런 교육기관 같은 거를 차리거나 뭐 창작 관련된 교육 뭐 이런 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포지션을 일단 좀 갈 것 같고 사람들이 창작하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 뭐 전문적인 기술, 돈을 버는 기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디자인은 그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세계 공통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스타 팔로워도 사실 29만 중에 25%만 한국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상관없는 언어니까. 그러니까 나라별 상관없는 언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인간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한테 적용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배워놓으면 언어로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무 뭔가 이 돈을 벌려고 아니면은 취업을 하려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거 생각하는데 좀 표현하고 싶어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디자인을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에이아님은 사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짜 메타인지가 잘 돼 있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제 한계를 일단 잘 알아요. 한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잘 알고 그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방식으로 일도 내가 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게 세계 여행 다니면서 뭔가 좀 넓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뭐 공부하고 하면 그냥 대학 가고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고 이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를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그거 보면서 그럼 내 맘대로 일단 커스터마이징해서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해봐서 찾고 있는 거죠. 사실 아직도 과정인 거죠. 맞아.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내 삶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살고 있는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죠. 인생을 디자인하는 에이아님과 오늘 대화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댓글로 나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 에이아님한테 평소에 또 더 궁금했던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유튜브 하고 계신다면서요. 댓글 남겨주시면.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폰을 제가 이제 내향적이라서 폰을 쓰고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되니까 더 이상 폰을 쓰고 할 수 없는 수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재밌고 짧게 자극적이게 만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약간 좀 오늘 대화를 보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인스타에서는 이거 못해요. 못해. 이거 일본인데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이제 다 스크롤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해볼까 해가지고 유튜브 만들었는데 유튜브 사실 제가 오래됐어요. 한 엄청 옛날부터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보관함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시작하면 될 때까지 시도해요. 또 다르게 또 지금 한 7번째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뭐 지금 보는 사람도 모르겠지만 뜰 때까지 일단 해보고 접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이 좋지 않나. 오늘 얘기해보니까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으시네요. 엄청 많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폰을 벗고 원래 얼굴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이아님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요. 아마 지금 하나 올라가 있어요. 네. 매주 좀 올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에이아님과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혹시 오늘 물건 챙겨오셨나요?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툴박스는 에이아님 물건들을 또 소개할 건데 툴박스 콘텐츠도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작업하면서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이아님과 이제 인사를 나눠보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